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와사키 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병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어른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가와사키 병에 대해서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곽지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가와사키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가와사키 병, 대체 어떤 병인가요? 일단 가와사키 병이라는 거는 가와사키라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1967년도에 일본의 가와사키 선생님에 의해서 처음 보고된 전신 급성 열선 혈관염입니다. 이 병은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나 점막, 임파절, 또 심장, 혈관, 관절, 간 등의 이상이 옵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최근에는 후천성, 선천성 심장병 중에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관상동맥의 위험증이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병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증상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사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신으로 저렇게 발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고 네. 두 번째 사진은 BCG의 그 부분에 발적이 나타나게 되고 입술이 빨갛게 되면서 딸기혀 모양으로 되고 눈이 저렇게 충혈이 되는데 일반 눈병과의 차이점은 눈병은 눈에 눈곱이 끼지만 가와사키 병 때는 눈곱이 끼지 않습니다. 저렇게 충혈만 되는 양상이 되고 손과 발도 붓는 양상으로 되면서 붉게 보이기도 하고 손발 끝이 저렇게 막양낙설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병 발생하면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앞서 본 사진 말고도 가와사키 병이 발병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5일 이상의 열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5일 이상의 열은 진단 기준이긴 하지만 그 전에 증상들이 이미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빨개야 됩니다. 양측성 결막 충혈이 있어야 하고 입술과 입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입술이 이유 없이 갈라진다거나 빨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트로베리 텅이라고 하는데요. 딸기 모양의 혀처럼 두들두들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발진이 생겼는데 전신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손발에 국한된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BCG 부분의 발진이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비환홍성 경부 림프절 비대라고 해서 이 목 부분에 림파선들이 굉장히 많이 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붓고 이유 없이 빨갛게 되면서 아프고 그리고 막양낙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발열은 대부분 항생제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은 치료하지 않으면 대개 1주에서 2주 이상 지속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3, 4주 이상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발열 자체가 관상동맥의 합병증의 가장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열을 빨리 해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병이 또 다른 병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병은 열이 떨어졌다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의 단계는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기에는 이제 우리가 열이 날 때 반응을 말하는 거고 아급성기라는 거는 이제 열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2주에서 4주 사이의 기간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막양낙설이 생기고 항문 주위에도 막양낙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학적으로는 혈소판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약을 잘 복용하여야 되겠고 관상동맥류라는 합병증이 발병 1, 2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4, 8주에 최대가 되게 됩니다. 회복기는 보통 1달에서 3달 사이까지 걸리는데요. 이때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심장혈관인 관상동맥류가 회복되거나 크기가 이제 물론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보통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발생하는 이유 대체 뭔가요? 네, 저희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유전학적으로 어떤 소인이 있는 하나가 어떤 네.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서 면역학적 반응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병이 가와사키 병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증상이 뭐 열감기와 조금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다른 병으로 오인하거나 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방치하게 돼도 운이 좋은 경우 자연 해열이 되고 합병증이 남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관상동맥에 합병증이 남는다면 본인이 가와사키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급사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발현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열이 일단 소아 청소년과 환자에게 있어서 이유 없이 5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할 거고 네. 열뿐만 아니고 몸에 전신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눈곱이 끼지 않는데도 눈이 이상하게 충혈이 되면서 발갛게 보인다든지 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치료해야 될 텐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를 아무리 맞는다고 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급성기에 면역 글로불린과 아스피린의 요법을 시행하는데요. 면역 글로불린은 저희가 이제 10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서 주사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거를 맞고 한 번에 열이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한 번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 환자가 한 3% 정도 되고요. 네.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2차 투여를 시작하고 2차 투여는 보통 면역글로불린을 할 수도 있고 메틸프레드니슬린이나 인플렉시맥 같은 다른 치료약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혈소판 수치가 가와사키는 아급성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용량의 아스피린으로 반드시 치료를 6주에서 8주 동안 지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관상동맥류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환자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아스피린을 어쩌면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고 또 항응고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장기적으로 규칙적인 검사를 하고 또 경과 관찰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환자에게 있어서는 관상동맥류가 너무 심하다 보면 심도자수를 시행하여야 되고 심도자수를 시행해서 관상동맥의 협착 같은 것들이 혈관이 좁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네. 심장 우회수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관상동맥 같은 이 합병증이 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방법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아서 애석하게도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을 빨리 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해서 심장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와사키 병에 관한 일반적인 궁금증들 여쭤볼게요. 먼저 성홍열과 가와사키 병이 어떻게 다른 건지 부모님들이 딱 보시고 구분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 성홍열과 그 가와사키 병은 굉장히 증상이 비슷합니다. 열도 오래 나고 그다음에 발진도 생기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성홍열은 세균 감염입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열이 잡히고 네. 아이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는 항생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일단 열이 있으면서 발진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인과 치료법만 다르고 증상이 비슷해서 네. 구분하기가 어렵군요. 네,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와사키 병을 앓게 됐을 경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나요? 운동 제한이라던가 그 외에 제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네, 주의할 점은
우선은 관상 동맥에 이상이 없다면 특별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고 네. 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관상 동맥에 이상이 있으면 어쩌면 그거에 따라서 제한의 폭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네. 특히 저용량 요법으로 아스피린을 복용을 지속적으로 6주에서 8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출혈 같은 것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또 궁금한데요. 열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는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열제 먹이는 건 상관이 없나요? 예, 열이 나면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여주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열 자체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 지속이 돼서 염증 반응이 지속이 되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지 열 자체가 병은 아니기 때문에 열은 해열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와사키 병이 전염과 밀접한 연관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다른 가족과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본 계셨어요. 예, 그 가와사키 병은 현재까지는 전염병은 아니므로 가족들과 특히 뭐 친구들과도 격리가 필요한 병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어릴 때 가와사키 병을 앓고 나서 혹시 성인이 돼서도 재발이 될 수 있나요? 네, 걱정되시죠. 그 성인에 의해서 재발이 되거나 성인이 발병을 했다는 케이스들의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한 60케이스 정도 되어져 있고요. 그 성인들은 그런데 이제 반드시 재발은 아니고 새로 시작된 환자들인데 그때 발병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어렸을 때 가와사키가 걸렸는데 성인이 돼서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동맥경화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렸을 때 걸렸던 그 가와사키 병 때문에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병에 대해서 병리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감별해 주는 것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병증이 성인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와사키 병 치료로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약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면역 글로불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쓰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뭐 간부전, 심부전, 두드러기 반응 같은 것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부작용은 맞고 난 후에 다음날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고 네. 머리 아픈 거에 의해서 뭐 무균성 뇌수막염이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크게 다치거나 그럴 경우는 출혈이 멈추지 않으므로 그때는 아스피린을 잠시 멈춰야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독감이 유행할 때가 문제인데요. 네. 독감이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면 라이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급성 간부전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만약 본인의 그 자녀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독감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독감이라면 잠시 아스피린의 투여를 멈춰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네. 요즘 좀 또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을 앓고 치료까지 다 끝냈는데요. 치료 동안 맞지 못한 예방주사 같은 걸 이제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무관한가요? 예, 예방주사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 게 생백신이 저희가 MMR과 수두 또는 일본내염이 있습니다. 그런 생백신의 접종은 면역글로불린을 맞은 11개월 후로 연기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면역글로불린에 함유된 특이 항바이러스 항체가 면역 반응을 방해하므로 반드시 11개월 뒤로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11개월 뒤로 예방접종 네. 연기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병 다 치료했는데 혹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나요? 예, 후유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상동맥의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되지만 임신을 했다가 이제 임신한 살이 줄어들면서 살이 주글주글 해드시시 네. 심장의 혈관이 한번 늘어났던 혈관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되면 그 줄어든 혈관 사이에서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히게 되면 어린 아이가 마치 어른들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듯이 가슴을 부여잡고 흉통이 생겨서 저희 응급실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더 치료를 잘 해야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후유증 얘기랑 성인이 돼서 나중에 합병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성인이 돼서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별다른 증상은 없는 건가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성인이 돼서 대부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은 처음부터 관상동맥이 이상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환자들에게 많고요. 네. 그 환자들은 실제로 저희가 매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심장 초음파를 한다든지 심전도를 한다든지 운동 부하 검사를 해서 심근의 허혈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환자에게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와사키를 알았다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팔로업을 계속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환자들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이 가와사키라는 병을 몰랐을 때는 치료를 즉시 즉대에 빨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들이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와사키병은 그 어느 병보다도 빨리 병원에 가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와사키병이 완치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완치가 예.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합병증의 유무로 본다면 합병증이 생긴다는 것은 완치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합병증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고에 의하면 면역글로불린을 제때 즉시 치료를 하면 관상동맥의 합병증이 20에서 25% 정도였던 것이 2에서 4%까지 많이 감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괜찮겠지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사실 합병증이 있을 거고 합병증이 남으면 그거는 완치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2091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5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 가와사키 병도 어린이 보험에 적용이 되는 병인가요? 하고 물어주셨어요. 가와사키 병도 어린이 보험을, 그러니까 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아주 뭐 태아보험이라든지 아주 어렸을 때 보험에 적용을 받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관상동맥 합병증이 심한 경우는 그 외에도 추가로 보험에 많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92님의 질문이에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8살까지 가와사키 병을 3번이나 앓았습니다. 지금도 자주 어지럽고 열이 나는데 다시 재발한 걸까요? 하고 물어주셨어요. 예,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나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이 하루 이틀 나는데 열나는 포커스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열이 5일 이상 나는데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재검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6님의 질문인데요. 아이가 가와사키 병으로 입원 후에 면역 주사를 맞고 퇴원을 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지금 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가슴 안쪽이 이렇게 쑤신다는 느낌이 자주 들고 또 숨 쉴 때마다 콕콕 쑤신다고 하는데 후유증이 아닐까 무섭다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예,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무서워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심장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는 1년까지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권고하고 있고 심장 검사를 합니다만 네.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런 증상이 생기면 저희에게 이제 의사에게 방문을 하라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통이 생긴다는 거는 심근에 허혈이 생겼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심장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말단 부위에 작은 혈관 같은 것들이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흉통이 지속적으로 특히 운동할 때 심해지는 흉통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가와사키병입니다.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요리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